안녕하세요. 이제 아이템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시장 조사를 위한 판매 아이템 확장 전략. 이 시간을 위해서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판매 아이템 확장 전략,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템 강화 점검, 그 다음에 성공 판매를 위한 단계별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갖고 여러분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가격 얘기하면서 아까 뒤꿈치 패드 경쟁사보다 가격이 낮은데 안 팔리는 건 왜일까요? 요 얘기를 또 질문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요거를 풀려고 1년이 아니죠. 한 5개월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나도 팔고 남들이 팔고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했는데도 왜 안 팔릴까? 그거를 아는데 제가 조금 더뎌서 그런지 저는 한 5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앞으로 요 시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최은별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지금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가 만족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상품 설명에 통해 가지고 검색이 잘 되는 상품이 왜 이 판매자가 그렇게 잘 될까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상품을 피드백, 리뷰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첫째, 상품은 하나를 갖고 계시다면 혹은 소량의 판매할 상품을 갖고 계시다면은 거길로 저는 끝나면은 딱 정체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정체됐다는 말은 그 이후부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우리 고객들도 어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갔는데 매일 방문하는데 상품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예상을 하게 되죠. 무슨 예상? 없을 거야. 그 상품을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갈 텐데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사람이라는 동물이 매일 똑같은 거 먹고 싶지 않고 매일 똑같은 거 사용하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매일 똑같은 상품만 진열되어 있다? 우리 뇌에서 싹 가가지고 없을 거야. 그럼 거길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암만 핵심 아이템이 있는 판매자라 할지라도 계속 신규 상품에 대한 고민, 예. 그거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공간도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사입해 오는데 비용도 들지 않나요? 그런 고민보다는 매출이 안 나오는 고민이 더 크지 않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소량으로 사와도 되고 안 사와도 되고 안 사오는데 어떻게 상품을 올려요? 예, 온라인을 통한 B2B 사이트 통해서 물건 공급해주는 사이트 통해서 구색 상품 등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핵심으로 밀고 가는 상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없으면은 소량으로 사입을 해야 되는 뭐 과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는 신규 상품에 있어서 내가 꼭 상품을 제조라던 사입을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B2B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양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판매자로서 되게 필요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상품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대한 하나의 사례? 신상품은 이런 것 같아요. 소량으로 물건 판매하시는 분은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 어떤 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서브 상품? 예. 요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소량으로 대량 매출을 일으키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실력과 포지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다량의 상품 등록을 하고 다량의 판매를 이루겠다. 하루에 1000개를 포장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핵심 상품으로 1000개를 팔든지 1000개 등록해 놓고 1개씩 사주기를 바라든지 어찌됐건 결과값은 1000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중간에 힘들잖아요. 그거는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1,000개 파는 거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할 거를 조금 줄여가면서 고민하면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까? 라인업으로 갈까? 이 상품 기억하시죠? 꿀떡 숟가락, 아이들 숟가락. 예, 5만 명 뭐 이렇게 샀는데 이 사장님이 이걸로 만족을 해왔으면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 등록 주기가 한 2달인가 있다가 이걸 또 내놓습니다. 이런 상세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상품 보완을 하고 좀 있다가 그렇죠. 숟가락이 나오면 당연히 포크가 나와야죠. 이 포크에 대한 판매 수량도 예,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끝나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숟가락과 포크면은 끝이지 뭐가 그렇게 또 있을까 하라고 그랬더니 요거를 출시합니다. 예. 친환경 양성컵, 예, 여기 요런 거는 플라스틱으로 자녀분들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 포크까지 구매하신 고객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그냥 제가 사장님한테 뭐 전달 듣기로는 의뢰 행사처럼 그냥 구매를 하신대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마트에 있는 상품과 별반 다를 게 없어도 소재가 진짜 좋네, 뭐가 좋네, 예, 그냥 구매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겠지라고 그랬더니 요걸 만듭니다. 시판입니다.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또래의 키로 갖고 있는 자녀분이 팔을 뻗칠 수 있는 리치를 계산을 재서 예, 여기다 놓고 여기에다 아이들이 반찬 먹고 국 먹을 때 최적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식판을 출시를 하십니다. 그냥 웃었는데 저는 이런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판매를 위해서 아마존을 녹화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양 아이들도 이런 거 출시하는 고민처럼 팔길이 재는 거 행동을 또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본인의 판단 아래 이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판, 예, 그런 뭐 이렇게 도매하시는 분들 만나서 진출하는 뭐 미팅도 갖고 그런 거 보면서 생산을 하려면 소량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싶으면은 요런 식으로 구색을 맞춰서 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또 저처럼 대량으로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개인 소모를 만들면서 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려는 예를 하나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예, 이 정도로 부지런하진 않아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남성분들이 이런 건담 이런 거 좋아했죠. 이런 조립식 장난감. 이게 어찌됐건 간에 뭐 일본에서 됐건 뭐 어디 국내에서 공급받아서 진행을 했던 하나가 잘 팔리면은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이제 시리즈별로 하나씩 등록해야지. 그쵸? 요것처럼 깊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낱개 상품으로 이 단품으로 계속 라인업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쭉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계속 신상품 추구했으면은 다 아니랍니다. 모든 인간은 아니라고 제가 만났던 10,000명의 판매자 중에 9,900명은 아니라니까 너무 그쵸. 우린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이걸 또 팔아요. 장난감 팔다가 이 니퍼를 팝니다. 왜?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손가락으로 부러뜨리면은 뾰족한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할 때도 뭐 여성분들한테 이해하는 예를 제가 못 갖고 와서 정말 죄송한데 니퍼를 팝니다. 이 니퍼면 끝이지 뭘. 무슨 소리예요. 덕후들은요 니퍼로 만족을 안 해요. 쌍끌이 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건담 하나 팔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건담을
다른 용도로 조립할 필요를 느끼시나요? 어느 정도 이제 고수들이죠.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도 뚫고요, 뭐를 해가지고 본인이 조립을 하는 고객층이 있답니다. 초보자, 뭐 중보자, 고수, 뭐 이런. 예. 근데 결국 끝판왕은 전시해야 되잖아요. 전시. 받침대도 갖고 옵니다. 예. 그냥 건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라인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마지막은 이쁘게 색칠하는 겁니다. 요것도 팝니다. 마카도. 예.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지 어땠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활용 전정 찍는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건담 로고 하나 딱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서 만족을 했었던 고객이 딴 데 갈까요? 왜? 이거 조립하고 세워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거든요. 2개 사죠? 3개 사죠? 스킬이 늘죠? 그럼 요거 다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더니 오프라인 가게를 차렸어요. 좀 배울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던, 혹은 역순으로 오프라인 가게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갔던 간에 노력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신상품을 등록을 할 때 여기에서 캡처를 못했지만 11번가에서 제가 계속 좋은 점은, 이렇게 내가 건담 치잖아요.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2줄로 해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라인 상품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주방용품이라고 치면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인데, 비누깍 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비누깍 치면서 다른 상품, 검색한 상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럼 저는 신상품을 그거를 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언급하셨다시피 볼펜을 사러 갔다가 화이트보드 사는 것처럼, 화이트보드 사러 갔다가 칠판 지우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내 메인 상품이 있으면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는 고민을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핵심 상품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했는데요, 왜 안 팔릴까요? 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아까 말했죠. 가격이 싼데 왜 비싼 상품이 더 잘 팔릴까? 그래서 제목이 경쟁 상품에서 타산지석을 얻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별거 없는데 돌이켜보니 저는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나름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 사례는 그 프로틴바 단백질 간식 있죠? 그거 하는, 예전에 컨설팅 했었던, 우리 이제 지금 대학교 휴학하고 요렇게 온라인 상거래 뛰어들어서 하나 만들었는데 벌써 리뷰가 1914개 달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연습을 드린 게 뭐냐면, 내가 저거를 팔았을 때 나는 어떻게 상품명을 지을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생각만 하는 건데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상세 페이지 어떻게 꾸밀까? 그냥 얘기하는 동시에 살짝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요새 너무 좋은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렇게 견과류로 만든 과자, 단백질 과자도 많고, 그 영양간식으로 나온 거 되게 많은데, 어떻게 이 친구가 그 판매하는 시리즈 7개 중에 이게 한 중간 정도 판매량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봅니다. 궁금하잖아요. 진짜 1914명이 썼을까?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별 5개 주고 응?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낮은 가격인데, 비싼 가격인데 팔리는 이유가,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마커 칠한 거, 포장은 꼼꼼하게 왔고요. 단호박만 들어가 있는 세트를 사려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것보다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세 설명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은 수정을 하신답니다.
1914개도 매출이 되게 좋은데 포장 꼼꼼하게 나갑니다. 상세 설명 밑에다가 이렇게 해시태그 달고 꼼꼼한 포장. 네. 상세 설명에 포장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어제보다는 또 진일보 하신 거죠. 네. 요걸로만 팔려고 그랬는데 단호박만 구매하셨대요. 그럼 단호박만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신상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이분 표현은 그게 라인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안 파는 건데 잘 파는 것만 모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알면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잘 팔리는 것만 모아서 2,000원을 더 비싸게 팔더라고. 와, 장사꾼이구나. 박수 쳤습니다. 두 번째, 이거 지우고. 예. 상세 설명을 또 추가합니다. 해외 제품에는 당 대체제가 많이 사용된대요. 그러면 상세 설명에다가 해외 제품과 비교하세요. 저희는 당 대체제를 안 씁니다. 왜요? 상세 설명 검색어를 고객이 당 대체제 없는 프로틴바로 치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럼 바로 누가 검색이 돼요? 이분이 검색이 돼요. 왜 직설적으로 프로틴바 하는데 당 대체제라는 말을 쓰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꾸덕한, 이거 모르겠어요. 좀 꾸덕한 이렇게 눅눅한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요거 상품 댓글 쓰시는 분은 젊은 분 같아요. 꾸덕하고 푹신 쫀득? 꾸덕 쫀득? 요런 단어를 또 상세 설명에다가 맛보시면 아세요. 꾸덕 쫀득 이런 단어 쓰면은 꾸덕 쫀득 단어를 쳐서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또 계시대요. 또 우리는 아까 요 분은 에어프라이어라고 그랬죠. 요 분은 F급이라고 했습니다. F급이 뭐게요? 에어프라이로 굽는 것보다 차가운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F급을 해봤는데 더 맛있대잖아요. 그래서 상세 설명에 F급을 하시든지 에어프라이로 굽는 것보다 차가운 걸로 드시든지 취향에 맞게 드세요. 이렇게 한 줄 드니까 이런 걸로 검색하는 단어가 다 잡힙니다. 자, 아이템은 나만 파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파는 게 있을 수 있고 남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눈에 띄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일하게 저는 가격으로만 고객들한테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 단골은 가격보다는 빨리 오는 걸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빨리 보내야죠.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마켓컬리만 새벽 배송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판매자들도 오늘의 배송이라는 업체에서는 새벽 3시까지만 픽업시키면은 저녁 11시에 떨어지게 하는 택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굳이 쿠팡, 마켓컬리 이런 분들만 새벽 배송, 빠른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개인 소상인들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보면 됩니다. 단골들은 원하니까. 그런데 오늘 배송 쳐놓고 플러스 3,000원 묻히면 되잖아요.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들의 목적에 맞게 내가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꼭 제가 앞에 했던 얘기가 쓸모없다 하시더라도 리뷰를 읽을 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리뷰 안에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100%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리뷰에 내가 쓸 단어들, 내가 쓸 해시태그들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칭찬해주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원래 하찮은 의견이라도 팀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줄래? 리뷰 좀 해줄래? 의외로 귀찮아 하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내 아는 분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최적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쓰는 단어를 내가 쓰고 고객이 칭찬해 준 거를 더 부각하고 고객이 단점 별 1개 준 거는 더 개선하고 그러면은 가격 맞췄죠?
상세 설명도 연관 검색어나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글짓기에서 상품명을 좀 지었죠. 상세 설명도 그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리뷰를 조금 진행을 하겠죠. 당연하죠. 포아이님 여기 응용력이 진짜 뛰어나십니다. 경쟁사 비리뷰를 보면은 어쩜 그렇게 내가 안 쓴 단어를 쏙쏙 쓴 애들이 내 경쟁자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시작점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을 오늘은 조금 부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쵸. 있습니까? 내 상품에 반영하는 거는 알면 뭐합니까? 반영을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반영을 하셔야죠. 예. 오늘 고객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단골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 남이 원하는 리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울리는 예전 뭐 2019년대, 제가 하도 2019년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예, 좀 나태해질 때마다 그냥 꺼내보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여러분, 손흥민 축구 잘해요, 못해요? 정말 잘해. 나보다 못하는지는 않겠죠. 정말 잘하는 손흥민도요. 춘천에서 이제 뭐 잘했나 봐요. 저는 뭐 근데 하루에 슈팅을 1000개 했답니다. 100개 하는 친구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 뭐 이영표 같은 분들은. 그런데 어절쩡하게 잘했는 내 친구는 10개 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10배, 100배 뛰어난 친구가 하루에 1000개씩 했답니다. 눈 감고도 넣겠죠. 호날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영표도 저녁마다 드리블 연습을 했대요. 그 다음에 2단 뛰기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뭐 영표 형한테 전화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뭐를 떠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떠들었던 말을 잘 들어주신 거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있겠죠. 너무 잘하지도 말자 뭐 이런 것들. 이거 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잘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들더라고요. 저런 단어들, 리뷰들 많이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신상품 등록할 때 그냥 알아서 써줘요. 왜? 우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다시 한번 판매 아이템에 대해서, 오늘 아이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으니까 경쟁 우위가 있을까? 이거 없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가 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뭐 대분류, 중분류로 갈 건지, 아까 그렇게 여성분들이 갖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숟가락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컨셉별, 주제별로 상품을 접근할 건지, 아니면은 저는 이것도 아니었고 저는 요거였거든요. 그냥 인기 있는 상품 10원씩만 싸게 팔자가 제 처음에는 모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러 100원, 200원 조금 비싸게 팔아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아까 키워드, 상품 설명, 해시태그 붙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새벽 3시 반까지 가격 싸움 한 이후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구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역마진 나는 것도 모르고 가격을 꺾고 앉아있는 나를 새벽 3시에 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더 불러와야겠다. 안 볼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고객한테 제가 농담 삼아 실수로 1000원을 올렸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설명할게요. 공을 하나 붙였거든요. 근데 판매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되게 똑똑한 소비자가 있으신 만큼 자비로운 고객들도 계시구나라는 거를 알고 가격에 연연하는 거를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최저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 가격에 대한 것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개선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조금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또 예, 혼자 조금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 요게 허황되게 광고니 뭐 어떤 거니 마케팅인이라는 것보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광고를 하니까요. 효과가 2배, 3배예요. 본질을 만족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크고 효율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반영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까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데 비싸게 파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리뷰 같은 거나 상세 설명을 보시면은 조금 나랑 틀린 포인트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그렇죠. 뭐 11번가에서는 11번가에서 진행하는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소 단위로 하는 거 하고요. 네이버 관련된 것도 저는 안 합니다. 한 달에 나름대로 광고비 책정 예산을 책정해 놓거든요. 50만 원 언더? 매출액에 비해서 그죠? 한 2% 정도? 그런데 대다수의 억대 단위로 하는 분들은 10%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마진이 높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랑 얘기를 할 때 조금 재밌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정말 100%, 200% 마진 보면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제 마진 계산하면서 한 2% 정도 책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아이 대표님은 내공이 되게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 광고가 참 애매하죠. 근데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판매 채널에서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광고비를 우리들한테 더 하는 게 그들의 그거잖아요. 매출과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로켓 배송 쿠팡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소비자 우리가 배송하는 상품과 로켓 배송으로 입구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그 매출 순위가 차이가 점점 나는 것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어떤 플랜과 실천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더하기 사장님께서 람매자가 뭘까요? 판매자 수도 고려 대상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판매자의 신용점 점수 내가 생각하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리스팅으로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등록한 판매자인지 하나하나 등록한 판매자인지 그래서 뭐 눌러보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나요? 그래서 상세 설명 쭉 훑어보고 그런 거 보고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 그럼 빨리 벤치마킹하고 내 거에 적용시키고 바로 적용은 못하니까 메모라도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저걸 할 거야 그렇게 적고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의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판매자가 많은 상품이 있고 적은 상품이 있는데 판매자 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꿔 말하면 경쟁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동일 상품을 많은 판매자가 팔고 있다라면 경쟁자가 많은 거고요. 적다라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매출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안 되니까 판매자가 적을 수도 있죠. 좋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내게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항상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적은 판매자가 있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가 메뉴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격도 건드리고 상품 선물량도 건드리죠. 모든 세상은 내 주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우리 사업자들한테 정신건강에 좋은 거니까 고려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